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12월 1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드디어 CPI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숫자만 좀 말씀드리면 헤드라인 CPI가 7.1%가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7.3이었습니다. 네, 컨센보다도 7.3이었죠. 낮게 나왔고요. 지난달에 7.7%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가 잡히고 있고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제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이 나스닥 기준 한 1% 정도 넘게 올랐고요. 네. S&P 500이 0.73%, 다우가 0.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뭐 4% 가까이 나스닥이 오르고 시작을 했다가 1%대로 끝나서 조금 뭐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오늘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제였나요? 그 픽스 인덱스가 급등을 했었죠. 네. 그런 걸 보면 픽스가 그 S&P 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변동성인데 그 옵션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그 옵션의 가격이 왜 많이 올라갔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그 CPI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그 양방향에 대한 이제 배팅을 변동성이 이제 배팅을 한 건데 지난번에 한번 답을 봤잖아요. 그때 7.7 나오면서 나스닥이 7% 올라가는 걸 한번 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번에 이제 배팅한 사람들은 결국은 지수가 이렇게 0.73%로 끝나잖아요. 그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처음에 이제 빵 올랐기 때문에 보자마자 바로 이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지수의 종가가 여러 가지 그 매물로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좀 얌전하게 끝났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7.1%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오늘 밤에 있을 FMC 회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S&P 500이 이제 4,000을 회복했어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 4,01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한 11,256포인트이고요. 다우는 그동안 뭐 상당히 좀 견조했었던 모습이고 34,108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S&P 500이 이제는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 15.66%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그나마 또 기분 좋았던 뉴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3대 지수보다도 더 강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반 지수 어제 한 1.52%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3개월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10.12%가 올랐는데 뭐 다우라든지 S&P 500, 나스닥보다도 상당히 강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3개월만 보더라도 나스닥은 마이너스 3%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 지금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그 필반 지수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예, 엔비디아가 어제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AMD가 한 1.4%, 반면에 마이크론은 한 마이너스 0.2% 정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반면에 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항공주를 포함해서 다 별로 좀 안 좋았어요. 네, 어제 뭐 리오프닝 쪽에서 이제 항공주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많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카니발 쪽, 이 CCL 같은 경우 1.1%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왜 그렇죠? 주요 이슈 쪽 보시면은 어제 항공주나 이런 게 다 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날씨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진 1번을 봐주시면 뭐 미국의 중부나 그 위쪽 지역 이렇게 해서 그 색깔로 표시해져 있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에 또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블리자드 워닝 이라고 되어 있고요. 눈보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는 윈터 스톰 워닝. 그리고 우측에는 그렇습니다. 우측에는 하드 프리즈 워닝. 뭐 엄청 추울 거다. 프리즈. 네, 프리즈 될 것이다. 그리고 윈터 웨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사에서는 매시브 크로스 컨트리 스톰, 그래서 약간 전국적으로 약간 눈보라 스톰 이런 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서 항공편이 딜레이되고 취소가 되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기상청에서는 뭐 눈이나 눈보라, 비 이런 것 때문에 여행과 관련한 시설 그리고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여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에 눈이 오는 곳에서는 한 18인치까지 쌓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 약 한 13밀리언, 그래서 한 1,300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진 2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동그라미 같이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731 딜레이가 써져 있고 71 캔슬레이션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비행기 편이 뭐 딜레이되고 취소가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기사에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초록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예요? 이게 초록색이 빨간색이 아마 취소나 딜레이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초록색은 정상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쪽 빨간색이 있는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에 같이 이렇게 지역별로 표를 같이 이렇게 네, 해줬거든요. 표는 네.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네. 날씨로 인한 항공편수 딜레이 및 취소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초록색이 딜레이고 아마 빨간색이 좀 취소인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예, 그렇네요.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아니네요. 오른쪽 표를 보니까 731 딜레이고 74 네. 캔슬레이션이니까 딜레이가 아주 많아지고 취소 건도 있긴 하지만 네. 딜레이가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아무튼 3주 전만 하더라도 스키장이 지금 우리나라 눈이 안 와가지고 개장이 늦어지고 상당히 날씨가 좋았었잖아요. 오늘 갑자기 좀 이제 추워졌는데 12월 중순이면 이 정도 이제 추워지는 게 당연한 건데 미국도 이 겨울이니까 당연히 눈보라도 좀 있고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기상청에서는 네. 여행과 관련한 시설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단은 네. 경고를 했네요. 미 기상청도 페드와 같이 그 횡보를 같이 하는 느낌이에요. 예, 여행을 좀 자제하게 만들려고. 네. 그렇게 해서 최근 PMI 중에서도 서비스 수지 우리가 어제 뭐 봤었잖아요, 그죠? 예. PPI였었나요? 네, PPI요. 예, 여행 서비스 뭐 이쪽이 여전히 좀 강했던 걸로 예. 보아지니까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상청까지 이제 동원되는 그런 게 아닌가. 약간 생각해 봅니다. 이런 뉴스랑 함께 또 천연가스가 날씨가 추워지고 했다 뭐 이런 이슈가 같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 천연가스가 5.65%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5일 보시면은 27% 넘게 오른 모습인데요. 많이 올랐네요. 네, 5일 상당히 동안. 변동성이 심합니다. 막 5점 후반대까지 갔었다가 어제는 한 7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뭐 72달러, 71달러까지 빠졌었는데 어제 유가는 2.7% 소폭 상승을 했네요. 네, 2.73% 소폭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75.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그 원자재 가격은 계속 이제 좀 정상적인 범위로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75불이 20년 평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딱 이제 평균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나 뭐 국채 금리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10년물이 11bp 하락을 하면서 3.5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년물도 17bp 또 크게 하락을 하면서 4.21%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1% 하락하면서 104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국채 2년물 금리가 더 빠졌다는 게 좀 의미가 있네요. 이게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그렇죠. 예. 2년물 단기물이 정책 금리에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10년물보다 지금 70bp에서 80bp까지 금리 차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2년물이 17bp나 10년물에 비해서 더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5일 기준으로도 보면 10년물은 3bp 빠졌는데 2년물은 16bp나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연초 이후로 보면요, 10년물이 199bp 해서 거의 뭐 2% 가까이 올랐는데 2년물은 348bp에서 3.5% 가까이 오르면서 확실하게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2년물이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지금 반대로 이제 빠질 때 2년물이 더 빠지는 모습은 아주 고무적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 쪽이 항상 이 유동성에 대한 바로미터인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현재 한 17,8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좀 같이 상승했었던 모습입니다. 어제 한 3.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어제 CPI 발표가 어제 밤에 있었으니까 유럽 시장도 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영국 쪽 보시면 0.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유럽 이 스탁스 600 지수나 프랑스 지수 그리고 독일 쪽 지수들도 대체로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보다도 오히려 더 강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빅테크 기업들 네, 종목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향 살펴보시면 애플이 한 0.7% 정도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75, 그리고 넷플릭스도 한 1.64% 상승을 했고요. 구글이나 아마존 2%, 엔비디아 3%,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 한 7.4%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가 어제 또 한 4.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주요 이슈들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 시작할 때는 플러스 4% 이상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좀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주가 빠지는 모습을 초반에 이제 보니까 약간 먹잇감을 보고 막 이 좀 공매도 세력들이 막 달려드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았었는데, 반면에 이제 에너지주는 어제 유가가 올라서 그런지 강하게 끝났네요. 어제 에너지 섹터를 보시더라도 한 1.7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그리고 이오지 뭐 대체로 한 1%, 2%씩 상승을 했습니다. 옥시덴탈은 좀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에서도 그 기존의 자동차랑 전기차랑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분위기. 예, 그렇습니다.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 한 0.8% 정도씩 상승을 했지만, 반면에 이 스타트업 전기차들 어제 루시드가 마이너스 3.5%, 리비안이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또 중국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 ADR 주식들은 대체로 다 상승을 했는데요. 네. 중국 전기차들, 니오라든지 샤오펑, 비아디 같은 회사들은 다 1%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미국 전기차나 스타트업 전기차, 뭐 중국 전기차들 다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성장주가 약간 꺾이는 흐름이 처음에는 이제 메타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먼저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 75%까지 갔다가 지금 연초 이후로 이제 마이너스 64%,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4.7% 오르면서 먼저 많이 빠지고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을 계속 모색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메타만큼이나 또 많이 빠졌던 주식이 바로 넷플릭스였잖아요. 예, 팡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뭐 팡에서 페이스북 처음에 시작한 페이스북, 그다음에 N에 시작한 넷플릭스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넷플릭스도 최근에 보면 아주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어요. 보니까. 그 마지막으로 이제 덜 빠졌던 게 이제 테슬라 전기차였는데, 테슬라가 그 성장주의 마지막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에 있는 주식들이 보면 다 좀 약하고, 아크 이노베이션에 이제 계속 공매도를 때리는 그런 플레이가 아직까지 좀 지속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빠지는 원인은 뭐라고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일단 테슬라와 관련한 이슈들 몇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또 아침에 블룸버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아니게 됐습니다. 어제부로 바뀌었고요. 한때 보유 자산이 한 3,300억 이렇게 됐었는데, 아침에 블룸버그로 바로 확인을 해봤을 때 1,631 그래서 164빌리언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하긴 뭐 테슬라 주가가 지금 54% 정도 빠졌으니까
네, 앨런 머스크의 지분 가치도 네.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었을 거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한 400조 넘었다가 지금 한 200조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새롭게 세계 1위 부자가 되신 분은 그 LVMH의 아르노 회장이 그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루이비통 이쪽 회사의 회장님이시고요. 네. 현재 73세라고 하시고 보유하신 자산이 171빌리언 이렇게 돼서 세계 1위 부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또 웨드 부시의 댄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분 되게 테슬라에 대해서 강세론자였었던 애널리스트인데 네. 전기차 업종에서 테슬라에 대한 커버를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테슬라 커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좀 기사 내용을 살펴봤더니 EV/EBITDA 기준으로 2018년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포드 PER이 한 32배 수준으로 평균 대비 한 70% 할인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하락 요인으로 몇 가지를 포인트 해줬는데 첫 번째로는 트위터 인수로 인한 이런 운영 리스크 그리고 인수 자금 마련의 오버행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내 코로나19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과 더불어서 수요 둔화 이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 내 전기차 업종의 경쟁 심화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포인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전기차 회사들 니콜라도 어제 한 7.7% 하락을 했는데 여기도 52조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니콜라는 뭐 작년에도 많이 빠졌는데 네, 또 계속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다 1.45% 수준으로 다 빠졌네요. 알겠습니다. 뭐 물론 전기차가 경쟁이 심해지는 거는 당연히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경쟁은 심화되고 있지만 뭐 약간 애플처럼 테슬라도 이 플랫폼 그리고 구독 서비스 이런 걸 이제 추구하면서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같이 파는 회사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전에 어떤 기스만 가지 않으면 지금이 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 모더나인가요? 19% 오른 게 헬스케어에서 어떤 주식이 이렇게 올랐어요? 일단 헬스케어 쪽에서는 어제 화이자는 1.74% 상승을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크리스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60 제시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백신 관련 매출 뭐 이런 거로 큰 모멘텀을 얻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려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품들이 뛰어나서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 RSV 백신,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그리고 편두통용 누르텍 그리고 겸상 적혈구 관련 약물인 옥스브리타 이런 것들이 아주 잠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더나도 어제 19.63% 상승을 했는데 긍정적인 임상 이상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위험 흑색종 환자에게 투여하는 이 mRNA 암 백신과 그 머크의 키토르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면역 항암제인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암 재발 확률이 44%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뭐 3상 실험도 계속하고 이후에 실제 제품으로도 출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모더나는 19% 넘게 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코로나 뭐 백신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이거는. 예, 모더나는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돈 벌고 또 임상 이상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신약에서도 또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항공주 관련한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이 어제 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마이너스 6.94% 하락을 했고요. 일단 보잉한테서 787 드림라이너 100대를 구매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후되고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기존의 767이나 777 이 항공기들을 교체하기 위한다라고 하고 새 항공기들은 24년부터 32년 사이에 인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100대나 구매하겠다는 얘기는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긴데. 네, 그렇습니다. 네. 내용에서는 뭐 코로나 이후로도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수익성도 함께 좀 회복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국제선 쪽에서도 증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항공기 구매 비용을 보유한 현금 흐름을 사용하거나 자본시장을 통해서 뭐 조달할 계획이다. 내년에 한 90억 달러, 후년에 110억 달러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장전에 항공주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그 뉴스나 이런 데서도 특징주들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일단 뭐 날씨와 관련된 이슈들 때문인지 어제 또 약간 항공주들 일제히 하락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이게 날씨 때문이면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올라올 거고요. 예. 보통 크루즈나 이런 항공이 경기에 되게 민감한 업종이라 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올 때는 보통 이런 주식들이 못 올라가고 약세를 보이던 경향이 있는데 지금 뭐 침체 CPI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서 이게 정말 경기 침체가 오나 보다. 네, 그러면 이런 여행 수요나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우려감이 좀 많이 또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제 또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펄스 솔라라는 회사는 4.52% 상승을 했는데 S&P 글로벌에서 이 회사가 S&P 500과 S&P 미드캡 400 지수에 편입을 된다라고 홈페이지에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한 4.52% 올랐고요. 태양광 관련 기업들 뭐 인페이즈 에너지라든지 솔라엣지, 썰런, 썬파워 그리고 어레이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 일제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시장보다도 네. 훨씬 강한 모습으로 예. 그렇게 끝났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HXC,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는 1.72%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뭐 상해 종합 지수는 약보합 홍콩 항생 지수 0.7% 상승을 했는데요. 뭐 알리바바나 징둥닷컴, 네디즈, 핀두어두어, 바이두, 텐센트, 빌리빌리 이런 회사들도 어제 대체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만 한 1% 넘게 하락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제 CPI가 떨어지고 시장은 올라가고 근데 좀 많이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섹터별로 이제 좀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일단 예상보다 더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좀 반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되면서 금리가 낮아지면 최근에 이제 금리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빠졌던 이제 좀 약간 플랫폼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좀 힘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뭐 바이두도 어제 2.2%, 핀두어두어도 3.1% 오르고 빌리빌리 4.7% 이렇게 올란 거라든지 나스닥 중에서도 어제 메타가 4.7% 오른 구글도 어제 2.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때도 경기가 확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그때도 이 팡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강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랑 조금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는 그런 어제 미국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에 뭐 또 발표되는 거는 FOMC죠? 네, FOMC입니다. FOMC가 있고요. 그리고 같이 발표해주는 SEP,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입니다. 경제 전망 보고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대체로 한 50bp 인상 확률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세한 내용들 내일 또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월까지 지금 75bp를 4번 네, 연속 올렸었는데요. 이제 75가 아니라 이제 50bp 인상을 하는 게 오늘 밤 예정돼 있고, 뭐 이 50을 뭐 25로 뭐 시장에서 기대하지는 않아요. 네. 이번까지 50을 올려놓고 2월 달에도 지금 50이냐, 2월 달에는 25냐, 네, 고르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우려된다라고 하면 아예 2월 달에 안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면 주식시장이 12월 말에서 1월 달까지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FOMC에서 또 어떻게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지 그 부분은 우리 남궁재원 주임과 최일호 상무님이 또 잘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궁재원 주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